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는 빙하시대 때 시베리아에 살았던 초기 인류 중 일부가 베링해를 건너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 빠른 속도로 북미를 거쳐 남미 최남단까지 진출해 생존에 성공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빙하시대가 끝나면서 아메리카는 유라시아 대륙과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대항해시대 이후 새로운 인고 집단이 진출하기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다가 유럽인들에 의해 원주민 대부분이 몰살당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 남아메리카 원주민과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원주민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고학적으로도 검증된 바 없을 만큼 아메리카 원주민은 수천 년 동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되자 서인도제들을 포함한 중남미 아메리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라틴계 유럽인이 진출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불렀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진출한 북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제국주의적인 명칭이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한 유럽 제국주의자들은 원주민과의 인적 결합을 통해 메스티조와 같은 새로운 인종 집단을 만들어내더니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과 광산 개발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인신매매를 통해 들여오고 아시아 출신 이주민까지 가세해 몇백 년 만에 혈통이 뒤죽박죽된 혼돈의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인디안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세계에 알려졌다가 스페인 정복자들이 학살과 약탈로 대피되는 문명 파괴 이후 이름 붙여진 아즈텍, 마야, 그리고 잉카가 아메리카 원주민과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원주민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며 많은 학자들은 당시 5천만 명 이상의 인구 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침범할 당시에는 유라시아 대륙에 비해 국가라 불릴 만한 통치 세력은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몇 곳에 또 다른 문명 세력이 존재했음이 밝혀지면서 원주민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고학팀은 이미 알려진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 세력이 보여준 인신공양과 같은 특별한 신전 문화의 기원을 찾기 위해 수많은 고대 유적을 발굴했으며 그중 태평양 해안가에 위치한 노르테치코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거대한 건축물과 신전 문화는 아메리카 문명의 시작이라 할 만큼 특별함이 있습니다. 노르테치코는 고산지대에 설립된 차빈과 잉카 문명으로 대표되는 안데스 문명의 기원으로 추정되는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유적으로 유라시아를 대표하는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이집트 문명과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자 전 세계가 놀라게 됩니다. 오늘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전적 기원과 그들이 건설한 노르테치코 고대 유적의 간단한 소개를 통해 아메리카 역사의 첫 장을 열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시베리아에서 형성된 초기 인류의 조상 혈통 중 3개의 그룹이 빙하시대 동안 3번에 걸쳐 알래스카로 이동한 후 생존에 성공한 70여 명으로부터 파생되어 형성된 공통 조상을 그 기원으로 보는데 한동안 알래스카에 머물면서 인구 규모가 수천 명 이상으로 성장합니다. 2018년 보고된 상염색체 분석에 따르면 아메리카의 조상 원주민 혈통은 1만 5천년 전 캘리포니아 근처에서 분기되었는데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그리고 이곳에 남아 생존한 사람들의 후예가 북아메리카 원주민 집단이며 남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후예가 중남미 원주민 집단입니다. 한동안 아메리카 원주민 중 일부는 유럽에 기원을 둔 사람들이 그린란드를 통해 북아메리카에 진입했다는 솔루트리아 가설이 유행했으나 현재는 이들도 시베리아에 기원을 둔 유전자인 것이 밝혀져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Y염색체 돌연변이에 따른 북의 혈통 연구에 따르면 아메리카 원주민 대부분은 첫 번째 이동물결에서 살아남은 하플로그룹 Q-M242 혈통이 퍼진 것이며 두 번째 이동 후 살아남은 R1-M173 혈통 중 마지막 이동 시 흘러들어온 C-M217 혈통은 북미 일부 지역에서 살아남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래스카에서 수천 명의 인구 집단으로 성장한 아메리카 공통조상 중 Q-M242 집단이 북극 빙하가 절정을 이르던 기원전 15,000년경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후 캘리포니아에서 일부는 남고 일부는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14,000년경에는 남미 끝자락인 칠레까지 진출합니다.
즉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Q-M242 혈통이 우세를 차지하는 가운데 R-M173, C-M217 혈통이 섞여 형성된 것으로 알래스카 원주민 집단인 이누이트나 다난족은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던 이동 물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남아메리카 원주민 집단은 다수의 Q-M242 혈통과 소수의 R-M173 혈통이 혼합된 집단으로 캘리포니아로부터 첫 번째 이동 물결이 있은 후 추가 인구 유입이 단절된 채 고립된 것으로 나타나 북아메리카 원주민에 비해 유전적 다양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른 모계혈통 연구에 따르면 총 6개의 유전자 그룹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시베리아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유전자 A2, B2, C1, D1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후예이며 문제 유전자 X2A는 중동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유전자로 한때 솔루트리아 가설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은 시베리아 또는 동북아시아로부터 이동해온 소수의 혈통의 후손으로 빙하시대가 끝나자 새로운 인구 유입이 단절되어 유전자 흐름이 극히 제한적으로 고립되었으며 그중 일부가 남쪽으로 이동한 후 또다시 고립되어 형성된 인구 집단이 남아메리카 원주민으로 곧바로 소개할 노르테치코 고대 유적을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노르테치코 고대 유적은 문자와 도시화 그리고 계급사회라는 인류의 문명사를 개척했던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이집트 문명과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1800년경 몰락한 아메리카 최초의 공동체 집단과 피라미드 형태로 건설된 거대한 건축물을 포함한 유적과 유물을 통칭해서 부르는 역사의 한 퍼즐입니다. 이곳은 1900년대 초반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대 유적지였으나 고고학자들에게 외면을 받다가 1999년대 후반 페루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이 진행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자 새로운 고대 문명이 발견되었다고 대서특필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고립된 아메리카 원주민이 설립한 잉카나 아즈텍 그리고 마야 문명 세력이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 발달 수준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선입관이 작용한 것인데 중동의 고대 문명과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20여 개의 대규모 신전 건축물이 태평양 해안가에서 발견되자 전 세계가 크게 놀란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문명의 흔적이다 보니 발굴을 주도한 고고학자 간 자존심 싸움이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할 만큼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상상력이 가미된 무수한 가설이 쏟아지면서 웃지 못할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지만 역사적 실체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최초로 정의된 노르테치코는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포르탈레자, 파티빌카, 숲의 강 주변에서 감자와 콩 등 몇몇 농작물을 주식으로 농경을 영위하던 사람들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주식으로 하던 사람들이 건설한 거대한 건축물을 하나로 묶어 정의한 것입니다. 노르테치코 고대 유적에서 발굴이 진행된 곳은 약 30곳으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숲해강 계곡에 건설된 카랄이며 숲해강 하류 바닷가에 건설된 에스페로 그리고 포르텔라자 계곡에 건설된 후아리칸가가 노르코치코를 대표하는 유적지입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카랄과 비슷한 건축물이 북쪽의 카스마강 계곡의 세친과 남쪽의 후아이라강 유역의 엘파라이소에서 발견되자 문명의 범위가 해안선을 따라 크게 넓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동일 세력인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랄은 사막화가 진행된 황량한 땅에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 19개가 드문드문 산재해 있으며 원형 구조물과 거대한 신전 건축물 사이에 층계참이 계단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건축물은 밑변이 150m와 110m에 이르며 높이가 28m 정도로 이집트의 대피라밋보다는 크기가 작습니다. 건축물에는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는 부조구름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학자들은 후대에 잉카로 대표되는 안데스 신전문화의 기원이 노르테치코임을 증명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어떤 학자는 메소아메리카의 아즈텍 마야 문명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신전의 건축 재료인 돌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갈대를 엮어 만든 그물 모양의 직물이 발견되었으며 목화의 흔적까지 발견되자 식물을 이용한 직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며 직물을 묶은 매듭을 결승문자의 흔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전 주변에는 남쪽으로 50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후대의 신비한 나스카 문양을 연상시킬 만한 선들이 발견되었는데, 선들을 따라 작은 돌을 나란히 놓은 문양이 나스카 문양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카라를 발굴한 고고학자는 파괴나 방화와 같은 전쟁의 흔적과 칼이나 화살촉 등 전투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평화로운 사회였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북쪽으로 17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세친 유적에서는 전투를 묘사하는 그림이 발견되면서 아직 문명 세력의 실체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수페강 유역의 카랄은 3,000명 이상이 거주했던 문명의 중심 도시로 기원전 2600년경 대규모 신전이 건설되어 600년 동안 번성하다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복잡한 건축 설계와 공간의 배치가 잘 나타난 주신전에 사용된 둥근 정원과 층계참은 안데스 문명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카라르 쇠퇴로 몰락하기 시작한 노르테치코는 전투나 파괴 그리고 인신공양과 같은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채 기원전 1800년경 버려진 후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되었기 때문에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노르테치코인은 문자를 발명하지 못해 기록을 남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자기 제작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식생활과 관련된 문화의 담론을 엿볼 만한 단서가 여전히 부족하며, 남아있는 곳이라고는 황량한 신전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한 고고학자들의 가설만 무성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안가에서 번성한 노르테치코가 어떻게 안데스 고산지대로 옮겨가 도자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차비 문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잉카 문명과 연결시키기에는 노르테치코와 코토시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천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만한 증거들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건축술과 신전 문화가 메소아메리카의 아테니나 마야와 연결되어 있다는 고고학자들의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올덴 문화와의 연결고리도 찾아야 하며, 인신공양과 같은 잔인한 신전 문화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